그런데 이게 나한 기도가 굉장히 재밌는 거라고요. 꿈에 받으러 왔어요. 그때 네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네가 황제가 됐으면 야, 씨, 이런 경우가 어딨어? 이런 17?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C컵하지. 이거 맞다. 그때 내가 약속했는데 이거 C컵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절단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대적으로 신광사에다가 기부를 하고 자기 원찰을 만들어요. 그래서 해주 신광사가 황제의 원찰이니까 원나라 제국시대의 황제의 원찰이니까 얼마나 위세가 대단하겠어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중기 이후에 고려 후기에 정확하게 말하면 고려 후기에 나한신앙이 유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신광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개풍군에 있는 경천사 탑이 그런 식의 뭐 기황후 아니면 탈탈승상, 승상도 대단한 거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총리. 네. 기황후도 권세가 대단하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원찰이래. 그렇게 나와. 그렇게 나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원찰이기 때문에 그 경천사 10층 탑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어서 탑 모양새가 다르대. 실제로 달라요. 실제로 우리나라 신라탑 모양새하고 달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월정사에서 보시는 저 월정사 팔각부층 석탑 국보 48호 봐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저런 걸 보고 다각다층탑이라 그래요. 다각은 사각을 넘어선 팔각이잖아요. 그리고 3층을 넘어서면 다층이라고 불러. 다각다층탑. 저런 건 고구려식 양식이에요. 고구려 양식.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석가탑, 그냥 일반 석가탑, 그게 신라 양식이에요. 신라 양식이에요. 그래서 다 양식이 있는데 저 경천사 탑은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원나라 사람이 와서 만들었는갑다. 왜냐하면 원나라에서 위세가 좋은 뭐 황후랑 안 그러면 승상의 원찰로 지니까 사람을 돈을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말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 근데 내가 돈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내가 한국식 절을 지어야겠어. 그러면 아예 그냥 장인을 다 데려와 버리면 되는 거야. 왜? 나는 많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탑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갔어. 세조한테. 그러니까 그럼 그 탑을 똑같이 좀 만들어 봐. 라고 해서 만든 게 원각사 탑이에요. 원각사 탑. 그렇게 만드는데 거기 보면 기가 막힌 게 있어. 기가 막힌 게 있어. 그게 서유기가 나와. 서유기가 나와. 서유기가. 원각사 탑에도 나오고 경천사 탑에도 나오고. 경천사 탑은요 밑에가 굉장히 많이 훼손돼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거 복구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서유기 그림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탑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탑을 갈아먹으면 좋은 아들을 낳아. 그런 소문이 있었어.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사람 손 닿는 데까지 얘네들이 다 깨서 갈아먹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 있거든요. 돌 붙여 코를 갈아먹으면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옛날에 아들 못 낳을 때 지금은 뭐 아들이고 뭐 딸이고 다 필요가 없는 뭐 안 가리는 시절이지만 예전에는 남한선호 사상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아들 낳으면 시어머니가 꽃밭 가는 거고 딸 낳으면 낳고 그날로 밭일 가는 사람도 있고. 슬픈 얘기예요. 굉장히 슬픈 얘기. 자기가 그걸 재료가 부족해서 덜 만든 것도 아닌데 그걸 딸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몸 풀자마자 밭에 나가서 일을 해요. 할머니 세대, 저희 할머니 세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손귀한집 같은 경우는 아들 낳나 딸 낳나 이렇게 시어머니가 계속 보고 있다가 딱 나면 바로 받고 딸이면 던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름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잖아요. 말년이 말숙이 끝순이 뭐 이렇게 그만 나와 이제 뭐 그래가지고 뭐 몰라. 그게 사실은 뭐 여자만의 문제도 아닌데도 예전에 그랬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 낳으려고 돌붙여 코 갈아먹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왜냐면 코가 남자 그거를 뭐 상징하고 뭐 입은 여자 그거를 상징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들이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이 있어. 그래서 그게
아마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들어서면서 불교를, 그러니까 산천에 워낙 많은 불상들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저걸 일일이 누가 가서 다 파괴하기도 힘들어. 특히 석불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게 금이나 동이나 이런 걸로 만들면 안 되겠더라고. 무조건 돌로 조져야 돼. 그게 오래 갑니다. 금으로 만드는 게 물론 최고로 좋은데 이거는 어떤 놈이 샥 가가지고 녹여버려요. 돌이 최고야. 돌이 제일 견고한 것 같아.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돈이 되니까 녹이는데 돌은 이게 뭐 일일이 가서 깨기도 귀찮고, 그 다음에 저 꼭대기에 있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퍼뜨리니까 또 아들을 못 낳는 입장에서는 또 기를 쓰고 올라가서 그 코를 깼대. 코를 빻대. 근데 이게 코가 빠지면 인상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부처님을 얼굴 보고 기도하느냐 라고 하지만 얼굴이 잘생긴 부처님 앞에서는 기도가 잘 돼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학교 선생님이 뭐 잘 가르치면 되지라고 하지만 인물이 좋으면 말이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잘 들어오잖아. 아니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긴 거하고 달라요. 부처님 생긴 거, 부처님 모습은 그걸 상호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잘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속기가 없어야 된다. 성스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얼굴이 약간 각진 얼굴입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약간 계란형이 아니고 약간 각진형이에요. 그래서 경천사 10층 석탑에 보면 서유기 부조가 있고 그거를 그대로다가 이렇게 본따서 만들어서 저 원각사탑에도 서유기 부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유기가 굉장히 유행했거든. 그거 혹시 아세요? 원나라 때 원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나라 연극. 옛날 사람들이 연극 같은 거 좋아해요. 뭐 재밌겠죠. 그래서 원나라 때 그런 연극들이 이제 그 전에부터 있었어요. 근데 원나라 때 이제 발전하고 그게 이제 명나라 때 더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서유 같은 거 보면 100편으로 돼 있어요. 100장면으로. 삼국지도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유기, 수호지, 삼국지, 그 다음에 봉신방, 봉신연희 같은 거 다 그게 대본이에요. 그래서 100회분, 120회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해 드리면 삼국지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굉장히 멋있게 어렸을 때 저를 사로잡았던 구절이 있어요. 하나가 뭐였냐면 이게 두 개인데 하나가 뭐였냐면 둘 다 관우다. 그러고 보니까 둘 다 관우다. 관우랑 관련된 건데 관우가 독화살을 맞아가지고 뼈에 독이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데 그거를 그 당시 화타가 요거 이제 수술을 하고 외과 수술을 하고 뼈를 긁어내는 거예요. 독 묻은 데를 이렇게 슥슥슥 뼈를 긁으면 얼마나 좀 이상하겠어 느낌이 썩썩 이제 긁어내는 건데 그때 관우가 바둑을 두고 있다가 미동도 안 하고 바둑을 착 두고 있다가 대마를 잡았다 라는 얘기. 너무 사람이 멋있어 보이잖아. 이걸 파고 있는데, 야, 이게 참고 있는 것도 보통 대단한 게 아닌데, 이거를 딱 이렇게 해서 바둑을,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지. 상대가 더럽게 못 드는 놈인갑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거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관우가 화웅 잡을 때 있어요. 화웅이라고, 관우가 이제 유비랑 헤어지고 조조한테 의탁해 있을 때, 이제 적토마를 선물로 받고, 그때 조조 군대 중에서 화웅이라고 하는 사람을 원소 아마 군대일 거예요. 못 이겨요. 그래서 화웅한테 계속 깨지니까 관우가 이제 그럼 내가 출전을 하겠어. 이렇게 딱 나갈 때 그 조조가 탁배기를 한 잔 딱 줘. 술을 한 잔 딱 준다고. 우리 식으로 막걸리 같은 거 든든하게 먹고 그다음에 알딸딸 해가지고 잘 싸워라. 술 같은 거 먹으면 좀 힘이 나잖아.
이제 좀 지정신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잘 싸워라. 이렇게 딱 주니까 관우가 술을 딱 봤더니, 나는 지금 먹지 않겠다. 이렇게 딱 내려놓잖아. 딱 내려놓고, 나가가지고, 후다닥! 해가지고 한 방에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돌아와가지고 그 술잔을 딱 들으면서, 아직 술이 식지 않았군. 이러면서 탁 마셨다는. 너무 멋있는 거야. 야, 세상에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저쪽에서는 지금까지 한 명도 못 잡고 지금 쟤한테 계속 깨졌는데 나가자마자 한 칼에 베고 와가지고 아직 술이 식지 않았고. 이거 너무 멋있잖아? 식기도 전에 왔다는 거야. 이거 뛰어가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개구라였던 거야. 이게 다 개구라야. 왜 개구라냐면 이게 이 원나라 때 이 연극대본 때문에 다 바뀌어지는 얘기들이에요. 연극대본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마비산이라고 하는 마취제 썼었고, 마취제를 썼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마비산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마비한다 그래서 마비산. 마취제를 썼던 걸로 추정이 되고, 그 화웅을 잡고 뭐 1대1로, 삼국지 보면 1대1로 다 전투하거든요. 관우 때는 삼국지 시절에는 1대1로 전쟁을 하는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하고 똑같아. 장군들은 뒤에 들어가서 짱 박혀 있고 앞에서 민병대들이 쫙 싸우는 시절이야. 그래서 1대1 전쟁을 안 해요. 그런 전쟁 룰이 아예 없어. 그 당시에 없어. 그런데 왜 1대1 전쟁으로 자꾸 삼국지를 보면 나오느냐? 연극을 해야 되니까 이 무대에서는 이 연극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나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각색을 해가지고 전부 1대1로 바꾸면서 관우가 되게 멋있어진 거야. 그거를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지. 내가 다 속았구나.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 연극이 계속 발전을 해서 경극까지 가는 거예요. 원나라 때부터 북경 쪽이 수도예요. 그 다음에 명나라 때는 남경에 잠깐 수도로 내려갔다가 저 영락제 때 다시 왕이 찬탈해가지고 북경으로 올라오거든요. 옛날에 북경이 연경이에요. 그래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지금 청나라도 북경이 수도. 그래서 그 연극들이 계속 수도 중심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울 중심으로 이런 문화예술 공연들이 발전하지 어디 이런 강원도에 와가지고 누가 연극단이 오겠어.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그럼 강원도에 누가 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랑 오는 거요. 연극하는 사람은 안 와. 이게 딱 봐도 안 되잖아. 시골 할매들 데리고 무슨 연극을 하겠어. 그렇잖아. 봉춘 서커스나 오면 모르겠다. 봉춘 서커스 오래 들어봤지? 그 봉춘 죽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경극이라는 걸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경극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그 경극하면 떠오르는 영화 없어요? 경극하면 무슨 영화 안 떠올라? 패왕별이 나올 정도면 다 이미 오래된 사람들이요. 장구경이 죽어가지고 환생을 해도 애가 초등학교를 다니겠다. 환생을 해서 장구경이 초등학교를 다닐 정도로 세월이 지났는데도 패왕별이가 떠오를 정도면 근데 패왕별이가 굉장히 복잡한데 멋있는 영화였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봤었는데 그런 게 이제 경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주인공 둘 뭐 이렇게 몇 명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맞춰서 원나라 때부터 발전하고 그게 정점을 찍은 게 언제냐면 명나라 때예요. 그래서 명나라 오승은이 뭐 서유기를 쓰고 그다음에 나관중이 뭐 삼국지 연의를 쓰고 이게 연극 대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연극 대본은 다 구랍니다. 구랍니다. 그런데 원나라 때 이게 워낙 유행을 하니까 그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방탄이지. BTS 같이 들어보셨어요? 좀 있으면 방시혁의 BTS가 주식시장에 상장된다. 가치가 4조 원 가치를 뭐 가질 거고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SM이나 그 다음에 JYP나 저거 양현석 회사를 다 합친 것보다도 자산 가치가 크다.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탄에 꽂힌 사람은 탑을 조각하면 방탄을 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서유기가 유행을 하니까 그걸 조각해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조각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원각사 탑까지. 그리고 그 원각사 탑이 실제로는 그냥 탑이 아니고
그 분신사리들을 모시려고 세조가 발언을 해서 흥복사에다가 지은 게 그 탑이고, 그리고 국보 이걸 거예요. 그리고 그 탑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사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경천사라고 하는 가장 그 당시에 세조가 구할 수 있었던 최고의 탑을 모사해서 놓은 거고, 그리고 그 탑이 나중에는 절은 연산군 때 사라지거든요. 연산군 때 사라지고 그 탑만 남아서 오늘날은 인사동으로까지 내려온다. 인사동의 그 절골이에요, 절골. 옛날에는 거기를 절골이라고 했다고, 절골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게 다 사리 이적과 관련돼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얘기다. 그리고 그 얘기가 어디에 수록되어 있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세조실록 33권. 그리고 원각사지 비. 원각사지 비는 그 당대에 그 원각사를 건립할 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문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영흥이 꼭 옛날 일은 아니에요. 신신 깊은 사람에게는 시대를 넘어서 눈앞에서 현상할 수 있는 게 부처님의 가피예요. 그래서 효령대군 이보가 얼마나 이렇게 부처님한테 신심이 있었으면 부처님이 직접 나왔대. 내가 지금까지 여지까지 여러 기록들을 봤지만 부처님이 직접 나타났다라고 나오는 기록은 그 기록, 그 다음에 현장 스님 기록. 현장 스님도 뭐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 뭐 이런,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얘기를. 근데 부처님이 직접 출연하는 이런 것들은 진짜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이보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효령대군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극한 신심과 그 다음에 기도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현상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